긴장 푸시고요. 릴렉스 하시고 기다려님들. 네, 좋습니다. 부모님들하고 학생 참가하신 학생들도 함께 같이 함께 관람하면서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조정을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시작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기로 한 그 재료가 없네요. 500원짜리 동전 필요합니다. 기부를 받겠습니다. 던져주세요.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중등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모두 자리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부 결승 진행을 맡은 디베이트 코치 이종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결승전 시작에 앞서서 심판을 봐주실 분들 계십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용철 민족화해 편집위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선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이십니다. 참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 박미연 코치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과 계시 타임키퍼입니다. 김두령 디베이트 코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세르투스 팀하고 라운제나 팀의 중등부문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동전 던지기로 해서 순서와 그 다음에 찬성일지 반대일지 입장 먼저 확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하고 숫자 중에 세하고 숫자 중에 숫자 그 다음에 세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주 시원하게. 자, 그러면 찬성 반대 먼저 나중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요? 찬성이면 반대, 그죠? 반대. 찬성과 반대. 네임택 받으시고요. 그러면 반대 치고 먼저 발언과 나중 발언 먼저. 자, 그래서 먼저 발언하는 팀, 반대팀은요. 반대팀 디세르투스 팀입니다. 반대팀 먼저 잠깐 앉으세요. 심사위원님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디세르투스의 김형욱, 김동건, 우지호 이렇게 세 친구가 있고요. 나중 발언 팀의 찬성 라운제나 팀입니다. 이재희, 김태윤, 방서연 이렇게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에 반대 측 공론을 맡은 김동건입니다. 분단의 아픔도 벌써 66년, 이젠 하나가 되어야 할 시기이죠. 그러기 위해선 미래의 기성세대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그런 올바른 생각을 만드는데 교과는
확실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좋던 싫던 무조건 들어야 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통일교과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 측 첫 번째 논점은 통일교과를 만들 때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교과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를 예를 들면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6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제외하고도 개발비로 38억 원 가량의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만드는데 총 44억 원의 상당 가량의 돈을 사용하여 교과서를 편찬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만을 위한 금액으로 다른 교과 내용을 만드는 것에 있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 합치면 교과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과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또 학생들의 자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학업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학업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교과서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교과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측 두 번째 논점은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로 만들어진 교과가 결정되고 내용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편향된 영향력이 첨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과가 신설되는 데 있어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리기 때문에 행정부가 포함된 국회의 의견을 다수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 내용의 그 국회에서 생각하는, 그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시각, 또한 정부의 정치적 발언이 첨가되어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알맞은 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일교과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통일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주기보다 그러한 잘못된 교육으로 편향된 정보를 주입시킬 위험성을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넘어 위험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희 측 세 번째 논점은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점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교과에는 문제성이 두드러집니다. 때문에 저희 측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았는데요. 교과로 추가시키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몇몇 중요한 교육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따로 교과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 학교폭력 피해자는 10만 명이었지만 교육 후에는 162명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따로 교과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성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교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희 측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이 가져온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 실상에서 통일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통일 상상놀이터, 통일 박람회, 통일 리더 캠프라든지 학생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효과성을 띠는 많은 체험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 측은 이번 주제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 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의 찬성 측 입안을 맡은 김태윤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꼭 이루어야 할 숙제이며 그 숙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과목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용어 정의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경계 대상이지만 한 민족이고 통일 교과란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과목이며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체험 활동 등을 통한 교육 과정도 함께 포함된다고 용어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통일에 대한 수준 높은 정보와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주로 언론을 통한 정보들이 대부분이며 언론에서는 단편적 사건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적합하지 못한 정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문 2010년 11월 8일자 뉴스에서 실제 통일교육 시범학교였던 용호초등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위한 자료나 시간이 절실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객관적이고 잘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정규 교과가 생긴다면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여해 전문적인 역사 지식과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과서와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어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논점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단 경계와 조롱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일보 2015년 5월 26일자 뉴스에 따르면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 관련 내용이 북한의 부정적 실태에만 편중돼 있는 등 통일 교육 지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와 때문에 통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북한을 경계해야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통해 통일 교과를 통해 키워야 합니다. 저희 측 마지막 논점은 통일 대비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6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독일 측 위원장은 한국은 통일을 염두에 둔 교육에서 적어도 한 세대의 기간을 두고 사고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에 대비하지 못한 채 교육의 분야에서도 1, 2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미래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감과 소통, 통합 능력을 키우는 통일교육체계의 마련과 실행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독일이 우리에게 조언해 준 것 중 특히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정규 교과서는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어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가장 효율적이며 그저 다른 교과서의 한 부분이 아닌 하나의 정규 교과서가 생긴다면 통일의 중요성과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두는 것이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충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통일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측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 주제 통일교과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없앨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집 두 번째 논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다면 그 교과서에서도 분명 편향된 내용이 들어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 교과서를 보고 배운 학생들도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네,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신설된 통일 교과에 대해서 그게 문제라고 치자면 현재 있는 역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에도 충분히 정부나 그런 정치적 의견이 편향된 시선이 충분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네, 인정합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도덕이나 역사 교과서에 있는 편향된 내용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교과로 만든다 해도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일단 이 교과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내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교육부가 어디 속해 있죠? 교육부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그 교육부에서 일단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인데 편향된 시각을 자신의 의견만을 부각시켜서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죠. 그 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부가 행정부에 속해 있고 행정부 자체가 정부 아닙니까? 네. 정부에 속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이 그 정치적 의도가 새로 신설될 그
통일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에 포함되는 체험 활동도 반대측께서 말씀해주시는 체험 활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줍니까? 네. 어째서 지금 반대측께서 말씀하시는 체험 활동의 경우는 의무화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그게 공평한 교육이 됩니까? 저희 측은 선택 사항 말고도 저희 측이 제시해드린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처럼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도 체험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함으로 상대 측 논리에 맞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통일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것이든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통일에 관련된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측이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그 교육이 그런 식으로 그런 절차에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 교육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할 만큼 네.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방 교육 같은 경우 1년에 몇 시간 겨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는 통일에 대해서 정말 큰 효과를 보거나 우리가 좋게 인식할 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제 통일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반대측 반론을 맡은 우지호라고 합니다. 우선 상대 측에서 찬성 측에서 간과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에 교과를 넣지 않는 거지 이런 교과서나 그런 다른 대용으로 쓸 수는 있다고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정규 교육과정에 넣지 않더라도 일부의 교육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논점을 들어서 이번 주제에 대해 찬성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동의할 수 없는 세 가지 논점을 모두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점으로 통일에 대한 수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역사 교과서와 도덕 교과서는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역사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교과서는 이러한 문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과서가 새로 신설된다 해도 이 역사교과서와 도덕교과서 못지않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오는 것이 현 교과서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통일교과서에서 역사교과서와 도덕교과서와 같이 이러한 부작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측 입론자께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의 최종 결탁을 내리는 것은 행정부의 교육부입니다. 행정부라는 것은 정부에 속해 있는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것이 정치적 성향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역사 교과서가 없어졌다가 다시 편찬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독도 문제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한국 측에서도 그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개편하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역사 교과서는 정치적으로 독도는 남한의 땅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정치적 성향을 띄어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찬성 측 두 번째 논점으로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선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2015년 5월 20일자의 자료를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 교과서와 도덕 교과서는 편향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교과서 또한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역사 교과서와 도덕 교과서에 그런 안 좋은 내용을 고치고 새로운 교과서를 신설할 바라면
저희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교과서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찬성 측 마지막 논점으로 통일 대비에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런 통일 교과목을 따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부록 교과서나 그런 식으로 정규 교육과정에는 넣지 않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학업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학교에서의 시험이랍니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저희는 더 이상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이런 정규 교육과정에는 이런 통일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바는 통일은 꼭 교육만을 통해 교과라는 과목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통일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통일에 대해 아무리 그래봤자 결과적으로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제 통일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통일 교과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 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의 찬성 측 반박을 맡은 방선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총 3가지 논점을 들어 이 주제에 반대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점으로 통일 교과를 만들 때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역사 교과서를 편찬할 때 총 44억 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4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굳이 역사 교과서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런 역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의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은 물론 비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지만 우리 민족이 유일한 분단국가이므로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하는데 이런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께서 교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교과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과 과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꼭 해야 할 통일 교육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굳이 통일 교과에 대해서 시험을 주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측에서 통일 교과에 대해 용어 정의를 해드렸듯이 통일 교과란 교과서를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을 함께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험활동을 함께한 통일 교과는 어떻게 시험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측이 조사한 바로는 학업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47%가 숙제고 46%는 학원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일 교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통일 교과를 위한 학원을 다녀야 되거나 숙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부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교과서가 제정될 때 정부의 주관 같은 게 아예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재 교과에도 분명히 정부의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 측은 의문이 드는 바가 있는데요. 현재 도덕교과서나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준 부작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바이고요.
그리고 모든 교과에 이렇게 정부의 정치적 주관이 개입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모든 교과의 문제를 통일 교과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점으로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고 해주시면서 현실성의 통일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통일 박람회나 통일 캠프를 말씀해 주셨는데 통일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2016 통일 박람회의 경우 2016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매우 한정적인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박람회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든 학생들이 통일 교육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리더 캠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두 보낼 수 없고 또 인원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측이 말씀드린 통일 교과는 이런 체험 활동들을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통일 교육 관련 통일 교육 지침서를 활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통일 교육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측은 정규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측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측이 제시해드린 대안에서 이런 통일 박람회나 통일 상상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부적인 날짜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교과서를 다시 신설하게 된다면 가이드라인부터 다시 짜야 하니까 막막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편을 하실 겁니까?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신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옮길 거라면 그냥 현재 있는 교과서를 수정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요? 하지만 현재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도덕교과나 역사교과에는 이미 통일 외에도 더 많은 단원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러므로 더 추가하는 거나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측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출판사들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통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900건이 됐다고 합니다. 900건을 수정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책하고 실험 관찰책이 있었다면 그런 것처럼 저희도 도덕 교과서와 통일 교과서를 부교재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덕 수업에서 그러니까 결국 통일 교과서를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부교재를 아닙니까? 만든다는 거죠.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지 않은. 근데 그 부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면 정규 교육 과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재라는 것은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교재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대한 의견차가 크므로 저희 측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과서도 충분히 정부의 어떤 주관 같은 게 개입된 부분이 많죠. 네. 근데 현재 교과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준 부작용이 뭐가 있죠? 부작용이요? 네. 현재 교과서가요? 네. 현재 교과서는 예를 들어 역사와 도덕 교과서를 들 수 있는데요. 네. 그 두 개에서는 최종 결정은 행정부에서 내렸는데요. 북한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나 그러한 편으로 너무 치우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인식이 잘못 잡히거나 그렇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잡힐 수 있겠죠. 그 내용대로 수업을 들었다면. 근데 그 교과서의 내용에는 어쨌든 정부의 주관 같은 게 아예 배제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반대하는 겁니다. 아 근데 현재도 모든 교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통일 교과에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지금 화두가 된 게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통일 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의 반대측 요약을 맡은 김영욱입니다. 우선 저희 반대 측에서는 통일 교과를 만들 때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위험성 한 가지, 그리고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두 번째 위험성,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점이 존재한다는 제안을 들어드리면서 이번 주제에 반대해드렸고요. 상대 찬성직께서는 첫 번째 논점으로 수준 높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한 가지, 두 번째 논점으로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는 두 번째 가능성과 마지막으로 통일 대비 효과적이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저희 반대측이 생각하는 이번 주제의 핵심 쟁점은요, 통일 교육을 위해 어떠한 교육 방안을 채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 측이 이런 쟁점으로 잡은 이유가 저희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교육 방법으로 체험을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고, 상대 측에서는 교과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교과서라는 것은 일단 학생들이라고 대상이 한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은 모두에게 동일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방된 프로그램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요. 상대 반박자께서 인정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해드린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 탓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내에 부담도 없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저희 측에서 주장드리는 체험 중점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일 교육을 하자고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찬성 측 요약을 맡은 이재입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악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 첫 번째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북에서 편향된 시선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비에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토론의 쟁점은 어떠한 대안이 통일 교육에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대 측에서는 사실 정규 교과서의 파급력을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떤 교과서의 일부분이라는 것과 교과서가 하나 새로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 측이 내놓아주신 대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상대 측이 내놓아주신 대안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부교재를 만들거나 지금 있는 교과서를 수정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교과서는 수정이 가능하고
부교재는 만들 수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율성이나 자신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않아도 되는 성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가지 않고 학생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이 통일에 대해서 인식이 증진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만 통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등 너무 정부가 너무 편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과서가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영향 아래 있고 그를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믿을 만한 교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측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용어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어정의 요약자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험활동을 넣자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보완을 하자는 건 아니고 교과서와 함께 체험활동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체험활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죠? 그것은 모든 교과가 그렇고 그럼에도 현재는 충분히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과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통일 같은 경우는 현재 정치적 성향을 띌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정부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표적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많은 교과들 모두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통일 교과서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부교재나 교과서 수정 역시 정치적 성향을 띌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나 저희 측 반론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통일 교과서만을 원하는 게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통일이라는 부문이고 또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일이란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측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 통일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러면 학생들에게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전 국민에게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 게 당연하긴 한데 아까 반대측에서 앵글 말씀을 해주실 때 미래 기성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네, 기억을 미래 합니다. 기성세대이기도 하지만 현재 기성세대는 청소년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교과서만으로는 전 국민에게 올바른 인식 개편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지금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측은 그 통일 그러니까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상대 측에서 제시해주신 통일 박람회 같은 것들은 일반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한다면 전 세대를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속성이 있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지속성을 입증해 줄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해서요? 네. 지금 정규 교육 과정이 지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만큼 지속성을 가진 게 없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정기 교과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얘를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세뇌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한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심판님들과 찬성 측 토론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마지막 발언 기회 때 왜 저희 측에서 교과서 외에도 통일 교육을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대 측에서도 알고 계시듯 통일 교육은 현재 정규 교육 과정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민족의 대통합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통일교육에 논하는 이유가 미래에 있을 통일을 미래의 기성세대, 즉 현재 청소년들의 소용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전 국민적으로 인식을 개편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이 통일교육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법보다는 흥미 유발로 인해 강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흥미 유발로 인해 학생들에게 그 흥미 유발로 인해 그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방법인 교과서보다는 체험 중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45분을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은 즉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 빗대어 보면 원하는 바가 통일이고 그 준비를 통일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측은 이 준비 방법으로 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말했듯이 나무를 베기 위해선 날카로운 도끼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통일이라는 큰 나무를 베기 위해 저희 반대측이 지향하는 체험 형식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찬성 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이재입니다. 먼저 제가 이 토론을 시작할 때 개회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통일교육위원회 의장께서 말씀해주신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고 분쟁은 상생으로 그리고 분단은 화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학 연구위원장님께서도 이 대한민국 자신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주역으로는 청소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청소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라는 이 청소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꼽아보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리고 청소년이 가장 밀접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은 바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규 교과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덧 광복이자 분단이 된 지 71년입니다. 이런 71년이나 긴 세월이 지났을 때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그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좀 더 학생들에게 좀 더 그 통일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정기 교육 과정을 채택하여 정해진 수업 시간 동안 그 통일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거의 앵콜 수준으로 네, 어떻게 결승에 나올 만한 그 팀들이 나왔나요? 네, 정말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기가 굉장히 느껴집니다. 온몸에 열기가 팍 올라서 얼굴 전부 다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준 결승전에 임해준 두 팀의 우리 디베이터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리 뜨지 마시고요. 잠깐만 아직 자리 뜨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디베이트 결승전을 봤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의 감평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철 민족화의 편집위원님의 강평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박수 한번 쳐주죠, 이 학생들.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희 집에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디베이트 많이 나가길래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어요. 뭐 디베이트는 여기저기 다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오늘 와서 좀 흥미롭게 봤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팀 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교과서를 신설하자 말자는 이건 정오의 문제가 아니고 찬성하는 측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반대하는 측도 충분히 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자신들의 논리로 합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느냐 하는 이제 그게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 다 그런 부분에서 뭐 사전 준비도 충분했고 논리도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 남학생 팀들은 처음에 이제 발제할 때 예산이라든지 정부 정책 결정 메커니즘들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학생들 수준에서 어떤 연구나 분석보다는 어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조금 아쉬웠고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고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대회를 하고 통일 교과서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 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 이거를 어떻게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그 통일 관련 하시는 분들의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행사도 준비된 걸로 아는데 조금 더 우리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들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양쪽 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생들이 어떤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도 하고 상대방 논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서로 열띤 경쟁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공용철 민족화의 편집위원님의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강평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선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민화협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대 북한학과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학생들 이대 오셔서 좋은 인연이 대학까지 이어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팀 다 사실은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1회, 2회 때 고등부 심사를 하고 초중부는 다 가서 이제 들어가서 참관을 했었는데 1회, 2회 때보다 지금 중등부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잘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면 금방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팀, 못하는 팀이 우열이 가려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부는 남학생 팀이 잘했고 후반부는 여학생 팀이 좀 잘했어요. 아마 좀 동의를 하실 텐데 남학생 팀은 이유나 농구지 실루에 참 잘했는데 그것들을 좀 뛰어넘게 예를 들어서 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인가를 제도적인 측면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여학생 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편향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구에는 이야기가 좀 안 되고 그냥 정규 교육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이 디베이트 대회 계속 참여하실 때 저희가 포인트로 보는 것은 물론 디베이트의 기술과 그런 어떤 스킬도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민화협에서 주최하는
것은 사실은 통일의 내용,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키워나가는가 하는 컨텐츠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창의성, 창조성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뭐 흔한 말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이라,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인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두 팀 다 잘하시고 여러분들도 듣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석 민하협 통일교육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통일 그리고 민족 화해 관련된 분들은 정말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가슴에 콕콕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강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우리 중학생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과연 좋은 성적을 조금 더 보였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전에 계획했던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부 결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